자, 지금 시간이 2018년 12월 16일 일요일이죠. 오후 10시. 예, 일요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는 코스피고 2부는 가상화폐죠. 먼저 1부 시작할게요. 자, 지난주에 된통 얻어맞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아니요. 카프리선 박스로 먹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집에 박스로 싸요, 이제 항상. 이게 낱개로는 못 사요. 한 두 박스, 세 박스씩 사니까. 예. 한 번 사면 한 달치는 있는 거예요. 자, 코스피를 먼저 볼 텐데요. 어? 활짝으로 돼 있나요? 눈이 번쩍? 아, 멘트를 수정해야 되나? 다시 한번 보고 어,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자,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시나리오는 사실 상승 시나리오를 보고 전략을 짠 건데, 그러니까, 이번 달에 상승할 거라고 봤어요, 사실은. 이번 달에 상승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음, 금요일 날이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분석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11월 말에도 사실 시나리오를 이렇게 잡았던 거죠. 그래서 탐험대 분들이랑 이야기를 했던 건 뭐냐면 만기일까지 보자 그랬어요. 만기일까지가 하락 시간대니까 만기일까지 관찰을 하고 어, 만기일이 지난 금요일 날 그 날짜를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을 필터링 해보자라는 게 사실 전략이었거든요. 근데 만기일 날 주가가 반대로 올랐어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게 왜 오르지? 이제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도 갭상승이 왔었고 결국엔 예, 상승을 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 드리려고 해요. 일단 월봉을 먼저 볼게요. 지금 예를 들면 이게 월봉은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2097. 이게 우리가 소위 수급선이라고 하는 자리인데, 그러니까 저 자리 밑에서는 어, 하방을 보기가 어려운 거고요. 저 자리를 기준으로 이렇게 아래, 그러니까 인버스를 사기가 애매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2097을 넘어야 인버스를 볼 수 있는 자리고, 그리고 우리가 처음 봤을 때 매수의 기준선이 어디냐면 2086이에요. 그러니까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시가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2027이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이렇게 2086이라는 수치가 월봉상 지지가 시작되는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그러니까 저 빛은 매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보면 2097을 넘어야 하방을 볼 수 있고, 반대로 2086 아래는 하방을 못 보고 매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매수를 해야 되는 자리가 2023 요 사이에요. 자, 요거를 캡처를 해서 볼 건데 노트북을 바꿔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캡처를 이걸로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요 자리가 지금 지지선이란 말이에요. P3 지지선이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이 11월의 저점이에요. 그러면 요 영역, 요 A가 매수 영역이 되는 거고, 그쵸? 요 11월에 저점이 무너지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게 돼요. 예, 저투가 내려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저투가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손절 라인이에요. 만약에 본인이 하방에다가 세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2097 여기 시가로 봤을 때는 여기고요. 여기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97이 넘어야 하방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97 넘어서 하방을 보고 2023이 붕괴되면 성공한 거고 2023이 붕괴되지 않으면 실패한 거예요. 구조상. 그리고 반대로 상방을 보는 사람은 2086 밑에서 매수할 수 있고 2023이 붕괴되면 실패한 거고 2023이 붕괴되지 않으면 다시 올라가는 거죠. 2086으로. 이게 지금 월봉이 가진 구조예요. 문제는 이 주가가 이 안에서 계속 놀고 있는 거예요. 요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2023도 안 깨고 올라가지도 않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뭐만 해요? 시간만 죽이고 있어요. 이게 가장 골치 아픈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월봉이 가장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제 이걸 닫고요. 자, 이제 월봉은 이해되셨죠? 예? 월봉은 한마디로 골 때리는 상황이에요. 이제 주봉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봉. 자, 이것도 캡처를 떠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복잡한 설명을 좀 해야 돼서. 예. 자, 다시 캡처를 뜰게요. 자, 검정색으로 바꾸고요. 색깔을 검정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요 지점. 요거를 A라 그럴게요. A. 그리고 여기가 여기에요. 그럼 이건 이제 1번 봉이라고 하겠습니다. 이거 주봉입니다. 주봉.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죠? 여기를 B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게 2번 봉이에요. 봉으로 2번. 그리고 이게 거래량이 3번이죠. 자,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가장 위로 올라오는 현상은 안 좋다라고 인지를 하세요. 이건 이제 기본적인 룰입니다.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가장 위로 올라오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투자 심리도가 고가 투자 심리도나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로 올라온다? 그거는 각오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형태 B 지점에서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갔고 고가 투자 심리도도 내려갔는데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면서 사실은 폭락의 유형이 만들어진 거죠. 주봉에서. 그러니까 거기까진 괜찮아요. 이미 지난 얘기니까. 근데 여기를 D라고 할게요. 자, 이게 4번 봉이에요. 자, 보세요. D 지점에서 이게 5번, 이게 6번, 이게 7번, 이게 8번, 이게 9번, 이게 10번이에요. 근데 4번부터 10번까지요.
4번부터 10번까지 저가 투자 심리도 위치가 똑같아.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똑같죠?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봉이 갖고 있는 저가 투자 심리도의 높이가 다 같아요. 예. 근데 지난번에 설명드린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자, 저가 투자 심리도, 저가 투심이라고 쓸게요. 이게 올라가면 매수, 예. 내려가면 매수 없고, 예. 그다음에 고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면 매도가 없고, 그죠? 내려가면 매도예요.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러면 여기까지, 예. 여기서부터 여기 요 두 구간, 요 구간 있죠? 그러니까 이봉하고 이봉, 이 두 개 구간만 혼조예요. 혼조고 여긴 하락, 여기도 하락이에요. 자,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리고 저가 투자 심리도도 내렸으니까 이건 하락이고요. 그죠?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리는데 고가 투자 심리도가 올랐으니까 요건 혼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주간 요 7번과 8번만 혼조고 4번, 5번, 6번, 8, 9번, 10번은 하락인 거죠. 그러니까 4, 5, 6, 7, 8, 9, 10, 7주 동안 매수 사인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지금 기준으로 이전 7주 동안에 매수 사인이 한 번도 주봉에선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뭐만 움직였어요? 주가만. 주가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예. 내려가야 되는데 월봉이 수급이 상태가 좋으니까 누르지는 못하고 다시 기어 올라오면 다시 내려갔다가 또 상황이 좋으니까 또 기어 올라오고 그 집만 계속 7주 동안에 반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4번 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옆으로 쫙 그면요. 주가가 움직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4번 봉의 종가가 지금 종가랑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지금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월봉으로 보면 사실 매수 구조가 있었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매수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7주면은 한 달 반 정도가 지금 지난 상태인데 한 달 반 정도가 지났는데도 매수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다음 주는 거의 보합에서 시작해요. 예. 다우지수가 400포 이상 하락했지만, 예. 야간 선물은 0.4포인트 하락한 걸로. 그래서 대충 보합으로 볼게요. 보세요. 참 화면이 이 상황이 징글징글합니다. 지금 상황이. 자, 이제 볼게요. 여기 이게 저항 1번. 예, 저항 1번이고요. 이게 이제 T3 저항이에요. 그 다음에 요게 저항 2고, 예, 이거는
P3 저항입니다. 저항이 두 개가 있어요. 2078에 하나 있고 2092에 하나가 있죠. 저항은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A라고 보고 이게 전고점이죠. 전고점입니다. 근데 다음 주는 둘 다 영구간이에요. 투자심리도상 영구간이기 때문에 이게 아직 고가를 안 깬 상태이기 때문에 0이고, 그다음에 저가를 안 무너뜨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투는 고가를 안 넘어서 횡보하는 거고, 저투는 저가를 안 깼기 때문에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지점이 매수 손절 지점이에요. 매수 손절선. 왜냐하면 여기가 무너지면 저가 투자 심리가 내려가기 때문에 그렇고요. 반대로 매도자, 그러니까 뭐 선물을 매도하거나 풋을 매수하시거나 그 다음에 뭐 인버스 투엑스를 사시거나 이런 분들은 요 A, 이 전고점이 손절의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만 안 넘으면 계속 하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번 주에 만들어진 고점을 넘으면 매도가 죽고 저점을 붕괴하면 매수가 죽어요. 근데 문제는 저항은 여기 하나 두 개가 있는데 지지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은 그냥 손절선만 있는 거고요. 매수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요. 매수 가격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노트북은 업무용 노트북이고요. 전에 제가 쓰던 노트북은 개인용 노트북이에요. 그러니까 노트북이 원래 두 개가 있고요. 회사에서 쓰는 업무용 노트북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제 돈으로 구매한 개인용 노트북이 있는데 둘이 성능은 비슷해요. 근데 지금 쓰는 노트북은 터치야, 터치. 그래서 이게 뭐라 그러죠? 펜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성 노트북 펜이라 이게 캡처했을 때 필기할 수 있어요. 필기하는 게 너무 이전 노트북으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가져왔어요. 사무실에서. 자, 이제 주봉 이해되셨죠? 자, 주봉 거래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번 주 저점이 손실 무너지지 않으면 매수. 이번 주 저점이 무너지지 않으면 매수인데 매수 가격은 없어요. 매수 가격이 얘네들은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매도 가격은 2078하고 2092가 있다. 그리고 전고점을 못 넘으면 매도를 유지해도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별 이슈는 없어요. 그 외에는. 자, 근데 업종 중에 코스피 말고 코스피 200으로 보시면 요게 조금 더 와닿으실 거예요. 자, 코스피 200으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윗꼬리 크기가 보이시죠? 보이세요? 지금 코스피의 윗꼬리랑 코스피 200의 윗꼬리가 급이 달라요. 완전 달라. 윗꼬리 엄청 길어요. 그래서 자, 이거 캡처할 수 있나?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서 골치 아파요. 자, 설정 안 하고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자고요. 코스피 200으로 보시면 조금 더 심각하게 보이시죠? 자, 이 상태에서요. 자, 캡처를 뜨고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저항이 있잖아요. 똑같이 이게 저항이 있고 이게 T3고 여기 저항이 두 번째 저항이 있죠. 여기도 저항이 있고 여기는 P3가 되는데 지지가 다 누웠어요.
이게 지지란 말이에요. 지지인데 모두 아래를 봐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예, 지금 상태에서는 주봉상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이 안 나오고 얘는 뭐만 갖고 있어요? 예, 손절선만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점이 무너지면 매수를 드랍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저점이 무너지면 매수는 드랍. 그러니까 신규 매수는 포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저점을 무너뜨리고도 주가가 쫙 오르면 들고 있는 걸 파셔야 되는 거예요. 수익이 났을 경우에 우연치 않게 매수를 하셨는데 저점이 붕괴되고 나서도 주가가 오르면 수익이 난 종목을 덜으셔야 되고요. 예, 저점이 무너졌는데 매수를 하시면 지난주 금요일처럼 그런 짓을 했을 때 갇히게 돼요. 그래서 주봉은 답이 없어요. 주봉은. 예, 여기까지 주봉을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를 할게요. 월봉은 2023에 붕괴되지 않는 한 2086 아래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2023이 붕괴되지 않는 한 2086 아래에서 매수하셔도 된다고요. 근데 손절 지점이 2023이니까 최대한 2023에 붙이시는 게 손절폭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근데 문제는 주봉에서는 매수 사인이 없더라 이거예요. 주봉에서는 매수 사인이 존재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주봉에는 손절선만 존재해요. 자, 2043이 무너지면 주봉상 손절이에요. 하지만 월봉상 손절은 아니에요. 월봉상 손절 지점은 2023이고 주봉상 손절 지점이 2043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봉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2043에서 손절을 하셔야 되고요. 나는 또 월봉 거래 할 거야. 그러면 2023까지 버텨서 거래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2043에서 2023까지 20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잖아요. 예, 그만큼의 손실을 감당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일봉으로 가겠습니다. 예, 이 황당한 일봉. 완전 뜬금없는 흐름을 보여줬던 일봉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자, 이거를 시뮬레이션 해볼게요. 저는 지금 야간 선물 기준이니까요. 혹시 갭이 나오면 이제 갭에 맞게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됐죠? 다시 캡처를 뜨고요. 뭐 시간 얼마 안 걸릴 것 같아요. 이거는 크게 할 얘기가 없어서. 자, 여기요. 여기가 이게 지금 시작이에요. A. 여기가 이제 꼭지죠. 꼭지고 여기서부터 내려갔어요. 여기. 그러니까 이 봉이 이게 B인데 이게 하락을 시작시킨 봉인 거죠. 하락 시작. 하락이 시작됐는데 거래량이 올라와요. 이렇게. 거투가 이렇게 올라왔죠. 그럼 이게 대부분 이렇게 나오면 폭락한다고요. 아까 주봉에서도 유사했죠. 예, 그래서 일봉에서도 이렇게 나오면 사실은 이제 폭락을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봉인데 지금 폭락을 요게 1번 요게 2번인데 자 1번과 2번은 밑으로 내려가면은 이제 매트릭스가 0구간이란 말이에요.
얘는 필요 없고 얘는 의미 없고 얘 그쵸? 요게 3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1번과 2번과 3번은 0구간을 지나는 거예요. 1구간을 지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닥을 지키면 매수할 수가 있고 바닥이 무너지면 이제 하락이 연장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바닥이 무너졌죠. 그래서 1번은 하락이 연장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보시면 1번의 바닥을 또 무너뜨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봉은 상승하지 못하고 횡보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락이 연장된 거죠. 그 다음에 이봉은 의미가 없죠. 이거는 올라가지 않아요. 무조건 하락하거나 횡보하니까. 근데 여기 3번 봉을 보시면 3번 봉은 저가는 지켰고 고가는 안 지키면서 저투는 올라가고 고투는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조죠. 매도도 되고 매수도 되고. 근데 이제 그 다음날 갔을 때 여기 보시면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내려온 거예요. 고투 저투가 다 내려왔고 지금까지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 고가 투자 심리도와 저가 투자 심리도 오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이건 매도예요. 매도 그냥. 계속 매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날 사고 싶었냐면 이날이 유일하게 0구간인 거예요. 여기가 0,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저가 투자 심리도하고 고가 투자 심리도를 둘 수 있는 유일한 날이 이날이었다고요. 금요일. 그래서 이날 주식을 사려고 했던 거예요. 그 전은 다 버리고 그 전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죄다 버리고요. 12월이 시작해서 만기 1인 지난 이번 주 목요일까지의 주가 움직임은 다 개무시하고 딱 목요일이 바닥이라고 가정을 하고 금요일날 살려고 대기했던 이유가 이거예요. 왜? 저가 투자 심리도하고 고가 투자 심리도는 내려갈 거기 때문에 매도 구조가 멈추지 않을 거고 매도 구조를 멈출 수 있는 시간은 14일이거나 이게 17일이고요. 이게 18일인 거죠. 그러니까 14일이거나 18일인 거죠. 그러니까 매수할 수 있는 날이 12월이 시작됐을 때 알고 있었던 날짜는 14일과 18일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면 14일에 오고 늦게 오면 18일에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14일날 거꾸로 움직였어요. 그죠? 고가는 낮추고 저가도 낮췄어요. 그래서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에 내려갔죠. 월요일은 내일이잖아요. 무조건 내려갑니다. 무조건. 내일은 무조건 내려가기 때문에 내일은 매수할 수 없어요. 예. 내일은 매수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매수는 언제 고려한다? 18일이요. 매수를 고려할 수 있는 날짜는 18일이 됩니다.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 일봉에 저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위를 열어놓은 거예요. 자, 매수할 수 없는데 위는 열어놨고, 예, 지지는 2063여? 63 정도에 있어요. 근데 지지의 위치가 금요일날 저가랑 별로 차이가 없어요. 근데 금요일에 저가를 월요일날 깨면 뭐가 되죠? 최저가 모드가 돼요. 저투가 내려갈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최저가 모드가 되기 때문에 이봉이죠. 이봉. 이봉의 저가가 무너지게 돼요. 그리고 이봉은 지난주 저가죠. 그러니까 금요일날 만들어진 저가가 무너지면 지난주에 저가가 무너지도록 설계가 된 거예요. 지금 만들어진 지지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의 저가를 지키기도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 답답하죠. 답답한 상황입니다. 네, 쉽지 않아요. 흐름이. 그리고 어차피 월요일은 매수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월요일은 버린다. 예, 만약에 월요일에 다음 주 월요일 내일이죠. 내일 이번 주 금요일에 저가를 깨면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요. 만약에 금요일에 저점을 깨지 않고 양봉을 그리면 이제 월요일 날 내일 만들어진 저가가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는 손절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일 이후부터 매수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8일이 월요일에 만든 저가가 손절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일 날 매수를 하되 월요일에 저가가 지켜지는 구조 하에서만 매수가 되고, 예, 월요일 날 만들어진 저가가 붕괴된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역시 18일도 매수가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일단 어찌됐든 2070대 이상까지는 반등이 올 가능성도 꽤 있어 보이고요. 다만 금요일에 저점을 깨고 올라가느냐, 금요일에 저점을 깨지 않고 올라가느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리고 조심스럽다라고 보여져요. 의도적으로 지금 금요일 날 하락폭을 키워놨잖아요. 예, 근데 단순하게 하락한 게 아니라 시작은 사실은 그렇게 개파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몸통이 길어서 금요일 날 만들어진 고가를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반대로 금요일 날 만들어진 저가는 깨기 쉬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하락이 좀 더 유리한 형태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어찌됐든 주식에 손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매수를 하고 싶으시면 화요일 날 시가를 보시고, 예, 월요일 날 저점을 깨지 않을 정도의 구조가 만들어졌다 생각되시면 월요일에 저가에다가 손절을 두시고 매수 전략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월요일에 이번 주 금요일 저가, 그러니까 이틀 전 금요일에 저가를 훼손하게 되면 일봉상 어쨌든 유효 기간은 없지만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주 저점을 깨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지지가 있어도 계속 누르고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월요일 날은 특별하게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월요일은 패스한다. 월요일은 패스를 하시고 화요일 이후에 매수 전략을 가져가시되 항상 양봉이 하나 난 걸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주봉은 지지선이 없어요. 주봉에 지지선도 없고 시간도 사실은 그렇게 좋은 구조가 아니잖아요. 저가 투자 심리도 오르고 고가 투자 심리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주봉은 혼조세의 형태의 지지는 없고 저항만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조금 불리하잖아요. 그래서 매수 구조를 가져가시려면 일봉에서 좋은 구조가 나오기까지 기다리셔야 되는데 최소한 화요일 이후는 돼야 그 구조가 좋은지 나쁜지 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은 포기하신다. 네, 이게 지금 오늘 얘기해 드린 거 월요일은 일단 포기하자. 예, 그리고 화요일 상황을 보고 이게 매수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는 그때 한번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제 내일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에 걸쳐 모닝 브리핑을 계속 해나갈 거니까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참고로 2개 주식만 더 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여러분들이 보실 주식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입니다. 들고 계신 분도 있으시겠죠? 이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이 종목을 이해하시려면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됐죠? 네, 캡처를 좀 뜨겠습니다. 우선 상승과 하락의 기준은 가격이 아니라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 이건 어차피 분석이라는 거는 관점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간을 기준으로 이 장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가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이걸 상승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왜 하락이라고 얘기해, 이게 아니라 저는 단지 시간을 기준으로 이건 하락의 영역이고 이건 상승의 영역입니다 라고 구분할 뿐인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가 꼭지예요. 여기, 그죠? 요게 2017년도 7월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2017년도 8월의 저점인데, 예, 여기서부터 투자 심의도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A가 꼭지, 그 다음에 이제 B부터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라는 지점부터 이게 하락이 시작되다는 얘기예요. A가 기준이고 A에서 정점을 찍은 후에 B부터 하락이 시작된 거죠. 예. 그리고 지금 2017년도 8월의 저점, 요거를 제가 C라고 할게요. 아니다, 1번. 1번이라고 했을 경우에 지금 저가 투자 심도만 쭉 따라가 보면요. 여기. 요 지점 있죠. 요 지점이 요게 C. 요게 C 지점인데 여기서 최저가 모드가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최저가 모드를 그린 거예요. 요거를 2번 봉이라 그럴게요. 2번 봉. 그러니까 2번 봉이 우리한테 알려준 거는 2번이 1번보다 낮아야 돼. 2번이 1번보다 낮아야 된다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얼마냐? 자, 요게 3번 봉. 3번 봉의 저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요게 222만 1,000원. 요거는 1번은 221만 1,000원. 이거를 액분하면 44,220원이고, 예, 요거는 44,420원이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50분의 1로 액분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44,200원을 붕괴하기 전에는 매수 가치가 제로인 거예요. 그걸 언제 정했다고요? 예. 저 C 지점에서. 그러니까 7, 8, 9, 10, 11월에. 이게 11월이에요. 11월 달에 맞나요? 7, 8, 9, 10, 11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11월 달에 잠깐만 한번 다시 확인하고 갈게요. 또 이게 예, 11월 맞아요. 2017년 11월 달에 이거는 44,220원을 깨야지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라는 걸 알려준 거죠. 여기 12월, 1월, 2월 달. 이게 2월이잖아요. 근데 2월 달에 거의 근처까지 왔었어요.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 222
21,000원을 찍고 44,420원을 찍고 다시 올라간 거죠. 근데 여기서 올라갈 때 잠시 상승 구간이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 이렇게 봉 3개. 여기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랐기 때문에 요 구간은 최저가 모드에서 제외예요. 의미가 없어요. 제외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시 내려가면서 최저가 모드가 다시 생긴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3개. 요거를 A, B, C, D 없죠? 요게 D, E, F 그리고 G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D와 E와 F는 잠시 해제된 거고 G에서 다시 연장된 거죠. 다시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가 1번, 2번, 3번이니까 4번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번 봉인 이게 8월에 1번을 깼어요. 그래서 실제로 2018년 8월 달에 저가는 완성이 된 거예요. 이해되셨죠? 여기가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은 저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저가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러면 지금의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냐? 네, 고가에 있어, 고가. 자, 보세요. B를 기준으로 고가가 이렇게 옆으로 가다 떨어지고 옆으로 가다 떨어지고 옆으로 가다 떨어지고 옆으로 가다 떨어지고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가랑 관계없이 고가는 계속 내려온 거예요. 그죠? 그러면 고가도 이거보다 낮은 고가가 필요해요. 요 1번 봉의 고가보다 낮은 고가가 필요하다고요. 이거를 이렇게 쫙 옆으로 거보면 이렇게 거보면 그죠? 낮은 고가가 필요한데 여기서 나왔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서 나왔다고요. 기존에 낮은 고가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전에 여러분들 액분할 때 있죠. 액면 분할할 때도 굉장히 높았잖아요. 주가가. 그러니까 그때는 하락장 안에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이 상승장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하락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개인은 엄청나게 사고 기관은 싹 다 갖다 파는 거예요. 하락장에 주가를 올렸으니 얼마나 신나요. 그날 당일 기준으로 8% 올랐다가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예. 그게 하락장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고가 투자 심도가 계속 내려가. 아직도 내려간다고요. 그러니까 뭐가 안 풀렸어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 걸 매도라고 하고요. 고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는 걸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는 거는 매수고요. 예,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는 거는 매수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환경은 저가 투자 심리도는 올라가고 있으니까 매수는 하고 있다고요. 매수는 하고 있는데 고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가. 그러니까 뭐예요? 매도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장은 삼성전자는 매도도 하고 매수도 하니까 양쪽이 힘을 갖고 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혼조 상태예요. 이해되셨죠? 지금의 상황은 삼성전자는 혼조 상태라고요. 언제 끝나요? 아직 3개월 남았어요. 고가 투자 심리도는 이번 달에 못 올라가면 요게 1월, 요게 2월, 요게 3월이에요. 언제 해가 떠요? 4월 달. 예, 가장 빠르면 2019년도 4월 달에 해가 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해야 된다?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요? 4월. 왜? 고가 투자 심도를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다 놓쳤어요. 두 번의 기회를 다 날렸다고요. 여기가 12월이고 여기가 10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려야 되는 달은 10월과 12월이 있는데 다 내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다음 기회는 언제 온다고요? 4월 달에 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할 생각이 있으시면 그냥 넉넉히 기다리려면 4월까지는 기다리셔야 돼요. 만약에 그 전에 양봉이 돌았다.
봤는데 12월 달에 양봉이다 그러면 이제 1월 달에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고요. 1월이 양봉이다 그러면 2월 달에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고요. 3월이 양봉이다 그러면 4월 달에 들어가는 전략을 세우는데, 양봉이 나지 않는 한, 만족스러운 아랫꼬리가 길고 몸통이 탄탄한 양봉이 나오지 않는 한은 4월까지는 그냥 넉넉히 기다리는 게 삼성전자 전략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일 것 같아요. 저는 9월 달에 더 많이 오를 줄 알았어요. 삼성전자가. 이렇게 양봉 날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양봉 날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말일날 딱 봤는데 아니야. 예. 그래서 거꾸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삼성전자 사시고 싶으시면 가격을 사시지 마세요. 지금 지지 없어요. 지금 내가 매수해가지고 어디 담아야 될 만큼의 가격이 안 보인다고. 이게 월봉이에요. 이게 주봉이거나 일봉이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그죠? 일주일 지나면 해결되고 2주일 지나면 해결된다고요. 근데 얘는 월봉이에요. 3개월이 걸려요. 3개월. 그러면 거래일수 기준으로 60일이 필요한 거예요. 60일. 쉽게 보지 마세요. 3개월 기다리셔야 돼요. 됐죠? 다음으로 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진짜 고마운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속에는 답이 없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는 답이 있어.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답 때문에 계속 코스피가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의 가이드가 되고, 그죠? 그 삼성전자의 가이드가 돼서 삼성전자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값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를 계속 유추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제대로 움직였는데 요 며칠 막 그 삼성과 하이닉스를 제외한 이상한 종목들 있잖아요. D지점이요? D지점이 어디예요? 껐는데? D지점이 어디였죠? 다시. 어디였어요, D지점이? 최저가 모드가 여기서, 이건 휩소가 아니에요. 이건 휩소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 휩소 처리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볼 수도 있어. 근데 이렇게 되면 연장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는 최저가 모드라고 생각 안 해요. 안 해. 맞아요.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선 인정한다고. 다시 연결됐기 때문에. 연결됐잖아요. 다시 내려와서 하락하는 형태로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됐다라고 다시 인정하는 거죠. 끊어지면 끊어졌다고 인정하고 다시 연장되면 연장됐다고 인정을 해요. 임원일님이시죠? 조금 더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조금 더 와닿게. 사실은 저걸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가이드가 있는데 그 얘기를 아예 해드릴게요. 고가 투자 심리도를 보세요. 안 끊어졌죠? 끊어진 건 저가 투자 심리도지 고가 투자 심리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 사이클로 봐요. 만약에 저가 투자 심리도하고 고가 투자 심리도가 동시에 끊어졌어. 그러면 끊어졌다라고 인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의 흐름은 저가 투자 심리도만 끊어졌고 고가 투자 심리도는 안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길게 보면 고가는 한 사이클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연장되면 어차피 한 사이클 안에서 잠시 일어난 일이라고 간주하고 예, 인정하게 돼요.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보편적이에요. 자, 이제 조금 더 골 때린 종목 하이닉스를 보여드릴게요.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도 하이닉스 거래자가 있으시잖아요, 이제.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개의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자, 보세요. 고가는 여기에요, 여기. 여기가 제일 높아. 여기가 고투 중에 제일 높아요. 여기 A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A 지점이 고투 중에서 제일 높아. 제일 높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고가 투자 심도는 여기서부터 내려간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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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얘네들은 매도만 했어. 그쵸? A 지점 이후로 지금 B 지점까지 매도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얘네들이 매도를 그냥 내리면서 팔았으면은 사람들이 혼동을 안 했을 텐데 죄다 올려 팔았어요. 여기서 한번 올려 팔고 여기서 한번 올려 팔았어요. 그죠? 올려서 팔로 쭉 내려가면 다시 올려가지고 또 올려서 또 판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거 오를 때마다 상승인 줄 알고 냅다 위에서 다 잡은 거예요. 여기가 X, 여기가 Y. 그러니까 두 번의 상승의 형태가 봉으로는 왔는데 이거 보고 12만 원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넙죽넙죽 잡은 거죠. X에서 한 번, Y에서 한 번. 예. 근데 A에서 B 구간을 보면 계속 매도 친 거예요. 그죠? 그래프가 다르잖아. 그래프 다르죠? 봉은 X에서 한번 위로 올려쳤다가 조정 한번 하고 Y에서 한번 올려쳤다가 다시 조정을 했는데 위에 투자 심도를 보면 그냥 고가 투자 심도는 시종일관 A에서 B까지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냥 뭐야 매도만 쳤다고 올려 팔고 계속 이러면서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신호를 읽어보자고요. 자, 저가 투자 심도가 무너진 점은 여기에요. 여기. 그러니까 이봉에서 하락이 시작됐다고요. 자, 고가는 여기서 하락이 시작됐어. 요거를 1번. 저가는 여기서 하락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A를 지나면서 매도를 쳤는데 얘네들이 매수를 했어. 그러니까 매도를 치면서 매수를 하니까 저점을 지키면서 올려 판 거죠. 올려 판 다음에 다 팔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저점을 무너뜨린 거죠. 그러니까 요 2번 그럼 여기서는 이제 C라고 할게요. 이 C 지점부터 고가 투자 심리도하고 저가 투자 심리가 동시에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기가 매도의 시작이야. 아니 하락의 시작. 여기가 하락의 시작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예요? 혼조예요. 혼조. 매수도 있고 매도도 있고. 근데 C 지점으로 가면서 매수가 없어지고 매도만 존재하잖아요. 그죠? 매수는 안 하고 매도만 치는 게 C라고요. 그러니까 이 C 지점부터 뭐가 왔어요? 이제 하락이 시작된 거예요. 다 팔았다고요? 아니죠. 판다고요. 올려서 판다고요. 올려서 파는데 다 팔아요? 내리면서 또 계속 팔죠. 얘네들은 물량이 많아. 그러니까 계속 판다고요. 자, 팔았어. 근데 여기가 뭐예요?
요게 저점이야. 그죠? 여기가 3번. 그러니까 뭐냐면 저가 투자 심리도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바닥을 찍은 자리가 저 3번이라고요. 저게 얼마요? 68,200원. 이 가격을 기억하세요. 이 가격을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 68,200원. 자, 68,200원을 찍고 여기까지는 문제 없어. 맞죠? 여기가 D. 아니 4번. 4번이고 여기가 D 지점이에요. 자, 여기를 2라고 했을 때 여기가 이렇게 됐고 3번 봉이죠. 그러니까 3번 봉에서 4번 봉까지 3번 봉에서 4번 봉까지는 저가 투자 심리도가 횡보해. 이렇게요. 이렇게 횡보한다고요. 그러니까 3번 봉에서 4번 봉 사이에 바닥만 하나 존재하면 되는데 그게 3번 봉이잖아요. 그러니까 D까지는 오류가 없어. D까지는 오류가 없다고요. 근데 이게 F야. 이게 F봉이 나오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전봉에 저점을 깼더니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갔어요. 오케이? 전봉에 저점을 깼더니 저가 투자 심리도가 내려갔다고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이걸 책에서 뭐라고 부르죠? F에서 만들어진 저가 투자 심리도가 지금 3번 봉에서 4번 봉 사이에 만들어진 저가 투자 심리도보다 낮아졌어요. 이걸 뭐라고 불러요? 최저가 모드. 그럼 어딜 깨야 돼요? 어딜 깨야 돼? 그러니까 이 5번 봉이 4번 봉의 저가를 깨면서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졌으니까 몇 번 봉을 깨야 돼? 3번. 이게 얼마나 그랬어요? 이게 얼마냐고. 이게 얼마예요? 가격. 이 가격이 얼마냐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68,200원을 깨기 전에 못 오르는 거야. 자, 언제 깼어요? 여기. 오케이? 자, 여기 6번. 이제 이해하셨죠? 왜 68,200원이 기준인지 아시겠죠? 예, 저 3번 봉의 저점을 깨져야지만 바닥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번 봉이 오기 전까지 매수한 사람은 다 엿먹은 거예요. 오케이?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삼성전자의 44,220원이랑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44,220원이라는 가격과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68,200원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68,200원 아래에서만 매수해야 돼. 무조건. 무조건. 그죠? 하이닉스는 68,200원 아래에서만 매수하면 돈 준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최근에 68,200원에서 산 사람들은 돈을 벌었어. 맞죠? 68,200원 아래에서 매수한 사람들은 돈을 벌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접근하자고요. 지금 저가는 문제가 안 돼. 68,200원을 깼기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예요? 고가가 문제야. 자, 2봉. 1번 봉의 고가가 얼마인 줄 아세요? 69,300원. 지금 69,300원이요. 600원 아닐걸요? (69,300원이요) 이거 외워요. 저는 이거를 계속. 자, 논리적 저점은 68,200원이고 이게 고가상 가장 낮은 거예요. 가장 낮은 고가. 예, 그 가장 낮은 고가가 69,300원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69,300원보다 낮은 고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봉은 뭐예요? 69,300원보다 낮은 고가, 68,200원보다 낮은 저가를 가진 봉. 그 봉 필요해요. 없잖아요. 그 봉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까지 69,300원보다 낮은 고가를 가진 봉이 없어. 맞죠? 지금 2017년 7월 이후로 69,300원보다 낮은 고가를 가진 월봉이 하나도 없어요. 얘도 높아. 얘도 높고 얘도 높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고가상 바닥에 안 왔어. 고가 기준으로 바닥이 아직 안 왔다고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아직 매수 단가는 없어요. 매수의 기준이 되는 봉이 없다고요. 바닥만 찍었지 매수의 기준이 되는 봉이 없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 예. 앞으로 3개월 동안은 저가 투자 심리도 내리면 못 올라요? 그죠? 이제 아직도 내려가야 된다고. 얘가 음봉으로 그냥 끝나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예, 3개월 더 고. 예, 얘도 4월. IT에 보면 언제 온다? 4월에 옵니다. 예. 예, 이해하시겠죠? IT에 보면 4월에 와요. 4월. IT에 보면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똑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4월 달이나 돼야 해가 뜨겠구나. 예. 그 생각이 들어요. 오겠죠? 제가 보기에 가상화폐의 봄이 오면 IT의 봄도 올 것 같은데 가상화폐의 핵심적인 부분이 채굴기예요. 채굴기. 그죠? 가상화폐 산업의 꽃은 가상화폐가 아니라 채굴기라고요. 가상화폐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채굴기가 코어예요. 그 채굴기에다가 꽂는 그래픽 카드와 램. 그죠? 그 램이 어디 거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겨울은 IT의 겨울이죠. 채굴기 갖다 버리면 수익 안 난다고 채굴기 갖다 다 버리면 반도체는 어디다 꽂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무너지는 건 단순하게 갤럭시가 팔리지 않아서라기보다는 하이닉스랑 똑같은 흐름을 보인다는 관점에서 보면 반도체의 문제일 가능성이 더 큰 거죠. 전기료는 아니요. 전기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중국 쪽이잖아요. 지금 채굴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가지고 있나요? 중국 쪽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이게 열이 많이 나니까 제가 알기로 내몽고 쪽에 뭐 그쪽에다가 채굴기 때려놓고 돌린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엄청 추운 데라. 그러니까 채굴기에 들어가는 부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걸 쓸 거라고요. 전기는 중국 전력을 쓰지 한국 전력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료가 한국 전력이랑 상관이 없는 거죠. 하지만 부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랑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IT로만 보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로만 보면 아직 바닥이 나오기엔 요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차트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12월이 바닥이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근데 엉뚱한 현대차가 오르고 있고 무슨 증권회사 막 6% 오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하이닉스 내리는데 주가는 막 지수는 1% 오르고 막 그러니까 이제 머리가 어지러운 거예요. 저렇게도 올릴 수 있구나. 당한 거죠. 근데
금요일 날 막 하이닉스 뭐 5% 넘게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이게 하늘이 주신 기회라고 막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하늘이 주신 기회인지 아닌지는 내년 4월에나 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이닉스를 매수하고자 하신다 그러면 69,300원보다 낮은 고가를 가진 양봉을 찾으세요. 69,300원보다 낮은 고가를 가진 양봉, 그게 월봉이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번 달이 양봉이 난다고 해도 69,300원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번 봉은 나가리예요. 그러니까 12월 달 봉은 매수 가치가 전혀 없고, 그러면 양봉을 그리는 걸 하나 확인해야 되니까 1월 달은 양봉 나는 것만 확인하고요. 그러면 빨라도 2월 달이에요. 매수하시려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IT와 관련된 주식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매수하시려면 느긋하게 기다리면 4월 이후고요. 빠르게 움직이셔도 제가 보기엔 1월 달은 패스하고 2월 달이나 돼야 살까 말까한 환경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도 계셔서 이게 들고 있는 거에 문제가 아니라 이게 추가적으로 매수하려는 전략을 세우실 때는 한번 검토를 해보십사 생각이 들어서 설명을 드린 거니까요. 좀 고민을 해보시고 한번 심사숙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 쪽, 코스피 지수 쪽 시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